안녕하세요. 강박자동차 채널입니다. 오늘은 수소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자동차 분야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스포트라이트에 가려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수소차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차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특히 수소차는 짧은 충전 시간과 안정적 에너지로 큰 주행거리를 갖는 장점이 있어서 전기차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소차는 연간 생산량이 많지 않아 한국과 일본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독일도 경쟁에 뛰어들어 3파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차의 운행 현황을 알아보고 기술적인 장단점을 알기 쉽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크게 수소 내연기관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가 있습니다. 수소 내연기관차는 가솔린 엔진 연료 계통을 수소로 개조해 개발한 것으로 배기가스로 이산화탄소는 나오지 않지만 질소산화물이 배출되어 촉매로 정화해야 합니다. 수소 연료전지에 비해 연료효율이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2008년 BMW 하이드로젠 7을 마지막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수소차라 함은 수소 연료 전기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BMW 하이드로젠 7은 가솔린 엔진 12기통을 기반으로 하여 2008년 100대 한정 생산되었습니다. 수소를 액상으로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최고 출력 260마력, 최고 속도는 시속 230km까지 달성하였습니다. 수소 1회 충전으로 200km 주행 가능하며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솔린 연료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소와 같은 좋은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연료전지 효율이 2배 이상 좋은 상황에서 경제성이 떨어져 안타깝게도 사라져 갔습니다. 2008년 혼다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전용 차량으로 클래리티를 출시하였습니다. 100kW 연료전지를 사용하여 최고 출력 134마력, 주행거리 386km의 사양을 갖습니다. 2017년에는 연료전지 전용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라인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토요타는 2014년 수소 연료전지 전용 차량으로 미라이를 출시하였고 6년 후 2020년에는 2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주행거리가 30% 늘어났습니다. 3개 수소 탱크를 탑재하여 1회 충전으로 640km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출력은 128kW 성능을 보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178km입니다. 토요타 연료전지 시스템은 연료전지와 배터리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합함으로써 최고 출력을 높이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2018년 연료전지 전용 차량으로 넥소를 출시하였습니다. 10년 이상 투싼 연료전지 차에 축적된 경험 노하우를 전용 차량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6.3kg 용량 충전이 가능한 수소 탱크를 탑재하여 609km 주행거리, 최고 출력은 120kW, 최고 속도는 177km의 사양을 보입니다. 현재 세계 수소 연료전지 승용차 시장은 현대 넥소와 토요타 미라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BMW는 인기 모델인 X5에 연료전지를 탑재한 수소차 전용인 BMW iX5를 2022년 100대 생산 예정으로 현재 주행 시험 중에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토요타와 기술 협력으로 공동 개발하였기 때문에 토요타와 비슷한 125kW 출력을 보입니다. 배터리에 전기 모터 동력을 추가로 해서 최고 출력은 275kW까지 낼 수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된 2개의 연료 탱크 용량은 6kg입니다. 현대차는 2020년 연료전지 스택을 2개 장착한 대형 수소 전용 트럭을 시판하였습니다.
수소 탱크 7개를 장착하여 주행거리 400km를 확보하였습니다. 연료전지와 배터리 전기 모터 동력의 조합으로 최대 출력 350kW까지 보여줍니다. 2021년 스위스 수출을 계기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히노자동차와 협력으로 2020년 미국 LA항에 8대 수소 트럭을 시범 운행 중에 있고 2021년에는 미국 UPS 등과 계약을 맺고 수소 트럭을 8대 공급하였습니다. 도요타는 미라이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5.6kg으로 1360km를 주행하는 등 뛰어난 경제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미 물류의 80%를 차지하는 대형 경유 트럭을 대체하는 수소 트럭 시장을 두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벤츠는 2020년 수소 트럭 젠 H2 컨셉트카를 공개했고 2023년부터 고객에게 인도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소 탱크 2개 장착으로 총 주행거리 1000km를 확보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300kW 연료전지와 배터리 모터 동력을 조합하여 최고 출력 449마력의 성능을 보입니다. 연료전지의 원리는 리튬이온 전지의 방전 모드와 같은 방식입니다. 에노드에서 분리된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캐소드로 지나가지만 분리된 전자는 도선을 통해 흐르면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원리입니다. 낮은 온도에서 수소와 산소의 이온화가 빨리 촉진되도록 백금 촉매를 사용하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백금 함량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연료전지가 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캐소드에서 수소 이온과 산소 이온은 서로 결합하여 물로 되고 이 과정에서 열도 발생합니다. 연료전지 한 개 셀에서 0.7V 전압이 생성되는데 이것을 수백 개 서로 연결하여 100V 이상의 연료전지 스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연료전지의 열효율은 대략 60% 정도입니다. 수소차는 수소 탱크로부터 연료전지 스택으로 수소가 공급되어 전기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여 제동 해성 에너지를 회수하고 고출력 시 전류를 추가로 모터로 내보내 출력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것 외에는 전기차와 똑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수소 연료 탱크는 약 500기압 내외의 고압으로 저장되며 승용차의 경우는 2~3개, 트럭의 경우는 8개까지 탑재합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지만 지구에서는 물 같은 화합물의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화합물의 분해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양에 따라 블루수소, 그레이수소, 그린수소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린수소를 얻는 방법은 물을 전기분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투입된 전기량에 대한 수소 추출에 대한 효율은 약 75%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고압으로 압축되어 용기에 넣어서 수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 10% 에너지가 더 손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생산 및 이동 과정에서 35%가 손실되고 65% 에너지만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궁극적으로 차량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통해 바로 전기를 충전하고 이용하는 데 비해 수소차는 60% 효율을 갖는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더구나 수소를 만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65% 효율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은 37%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전기차에 비해 수소차는 전체적 시스템 효율은 3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은 전기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최대 단점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부족하고 충전소 설치 비용이 비싼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대비 수소차의 장점은 한 번 충전으로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 시간과 겨울철에도 주행거리 손실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소차는 당분간 정해진 루트를 운행하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충전소 공동 이용이 쉽고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영역에서는 수소차는 전기차 단점이 큰 운행 지역에서 보완적으로 보급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전기차에 비해 수소차는 출발이 다소 늦습니다. 처음엔 전기차도 이렇게 빨리 보급이 확대될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수소차는 당장의 시각으로는 전기차에 비해 많이 불리해 보이지만 누군가 기술을 주도해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에디슨과 테슬라가 직류와 교류에 대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였지만 지금 모두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수소차와 전기차도 충분히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